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직업 심리 검사의 이해를 학습을 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진로에 대한 주요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로 이론 중에서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특성 요인 이론과 슈퍼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과 슈퍼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는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이 특성 요인 이론은 그 파슨스가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파슨스는 제일 첫 번째 직업은 철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의 착취나 이런 걸 좀 보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노동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변호사가 된 천재 소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 요인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북전쟁 이후가 되겠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하고 북부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북부의 상업 도시에 많이 채용이 되고 고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산업 독점주의자들에 의해서 노동적 착취를 눈여겨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특성 요인 이론은 이러한 미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는 인본주의 경향이 높았다. 여기서 우리는 인본주의 경향 이것을 좀 알아줘야 되겠고, 그리고 노동 관련 법규의 제정과 직업교육, 그리고 직업 지도 분야의 방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였죠. 자, 이런 직업지도 운동의 선구자는 바로 파슨스라는 학자고 변호사죠. 이 파슨스는 산업 독점자들에 의한 이러한 노동자 착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노동 착취를 방지할 산업개혁과,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과 사회개혁을 개혁할 것을 계속 제안을 한 것이죠. 파슨스와 그의 동료들은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서 이 보스턴 사회복지관을 대신하는 직업국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업국 신설. 자, 이 파슨스는 세 가지 주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을 주장한 것이죠. 일단 노동자를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기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능력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의 과학적인 조언을 통해서 매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 요인 이론은 이런 개인차 심리학을 성장시킨 것이죠. 이와 같이 개인차 심리학의 성장은 이 과학적 측정을 통한 특성 확인, 이 특성이라고 하는 거, 흥미, 적성, 가치관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확인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에 맞는 심리 검사가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이런 걸 가능하게 해서 파슨스의 모델에 추진력을 더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슨스는 진로 상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즉, 이 특성 요인 이론은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이러한 심리 검사 개발의 대변가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파슨스에 이어서 윌리엄슨이 바로 이제는 이 특성 요인 이론을 상담으로 적용을 하면서 활성화시켰던 이러한 대변가로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파슨스 이후에.
그래서 이 미네소타 대학에는 이러한 직업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다양한 특수 적성 검사, 원래 적성 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분야, 특정한 능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적성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 검사 등의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특성 요인 이론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또한 상담 기법이라든지 진단 전략, 어떻게 내담자들 진단해서 그 내담자에 맞는 상담을 하느냐는 것이죠. 적재적소 배치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들도 펴냈고, 이것이 바로 인전 직업사전이 출판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직업사전은 고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직업과 직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이 직업사전이 있어야지만이 그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사정을 개발을 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전은 국가 경제에 포함하는 12,099개 이상의 직업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된 체계와 각 직무를 분류하는 이 분류 번호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특성 요인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자, 파슨스를 시작으로 해서 미네소타 그룹의 윌리엄슨에 의해서 전성기를 가졌고, 그리고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개발을 하고, 또 이 상담 기법들에 대한 책들을 펴냄으로써 직업지도 발달에 출발에 큰 공헌을 하였다라는 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성 이론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진로 상담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죠. 자, 개인의 이해, 자기 분석이죠. 나는 누군가, 나의 흥미, 적성, 가치가 이런 거. 그리고 직업의 이해, 그 직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스킬과 또 성격과 가치관과 이런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 직업이 요구하는 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들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선택, 이것은 전 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연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를 구성된 직업지도 모형을 제시했다. 그 후 개인차 심리학과 검사 도구의 발달로 특성 요인 이론은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하게 되었고, 많은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된 것이죠. 자, 특성 요인 이론을 살펴봅시다.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이해, 직업세계 이해, 합리적인 선택, 세 가지입니다. 자, 개인의 이해는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을 분석하고, 직업세계 이해는 직업의 종류, 전망, 필요한 성격 및 자질,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분석이 되고, 합리적인 선택은 이와 같이 개인과 직업이 맞는 대안의 선택과 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그 특성 요인 이론의 직업지도의 모형이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이론은 기본 가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특성 이론의 기본 가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그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자,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나의 욕구, 가치관, 이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직업도 마찬가지로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종사자들이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격리라는 직업은 격리라는 직업에 필요로 하는 꼼꼼함, 수리전 능력,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 사회복지락 하면은 뭐 공감, 배려, 봉사심, 뭐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직업 선택은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고 중심, 또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이죠.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런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은 크다. 생산성도 증가될 거고 직무 만족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생애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이다. 자, 이것은 어떤 진로 발달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 선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생애 어느 특정한 시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오면은 지금 시기에서 적당한 직업을 선택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애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이고, 이것은 개인차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이론가들은 파슨스, 윌리엄슨, 그리고 헐 등이다. 자, 이 이론은 고도로 개별적이고 개인차 심리학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통해서, 객관화된 검사를 통해서 연결해 준다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이거는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측정한다는 것이죠. 측정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식별해서 직업 특성에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파슨스의 현명한 직업 선택은 세 가지 주요 요인, 아까 모델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포부, 환경 등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자격 요건, 장단점, 보수, 취업 기회, 장래 전망 등에 대한 지식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세계 이해. 세 번째는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에 관한 자료와 직업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내담자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즉 합리적인 선택, 매칭의 개념이죠. 자, 우리가 이 특성 요인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인 이 밀러의 그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5가지 가정을 살펴보면 좀 더 특성 요인에 대한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직업 발달은 개인과 직업 특성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결정을 도출해 나가는 인지 과정이다. 아까 인지 과정 했죠. 의사결정 과정, 사고적인.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이 특성 요인 이론은 발달 이론이 아닙니다. 진로 발달 이론이 아니고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따라서 특성 요인 이론의 진로 발달이란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자,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발달보다는 선택 그 자체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세 번째는 개인에게는 각기 자기에게 맞는 하나의 적절한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적절한 직업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두루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 요거 2번, 3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 직업에게는 그 직업에 맞는 특정한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에는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보는 거죠. 5번째는 누구나 자신의 특성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 전공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분야의 나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론의 쟁점을 살펴보면은 특성이라는 거 그냥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이전에는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내면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다고 믿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점점점 특성은 학습되는 것인가? 특성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지속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쟁의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았고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죠. 효과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도 심리검사에 대한 어떤 예언 타당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것이죠. 문제점이 있죠. 자, 심리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총무직에 적합하게 나왔어. 정말 그 사람을 총무직을 뽑았는데 총무직을 정말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 이것이 예언 타당도죠. 그래서 후천적으로는 점점점 이게 이제 특성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이론적으로 볼 때는 선천적인 것이 40%, 후천적인 것이 6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소질과 재능의 차이점을 간단히 봤는데, 소질은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재능은 이러한 소질을 훈련시키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성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후천적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함에 따라서 점점점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소질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천적인 소질을 빨리 발견을 해서 재능으로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진로 직업상담의 적용에서 이 진단, 윌리엄슨의 4가지 범주인데요. 첫 번째는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요 4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단 4가지. 진로 무선택, 자신의 선택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불확실한 선택, 내가 직업을 선택했는데 직업 선택을 했고 직업명은 말할 수가 있어. 하지만 자신이 결심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갖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 내담자가 충분한 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직업을 결정하는 것.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와 맞지 않는 적성,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 직업 적용 어렵게 한 성격. 요 세 가지 별도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단하면 4가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3가지, 요 2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지 흥미와 가치 간의 모순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흥미와 적성만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직업이 있으나 그 직업을 가질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적성이죠. 그 다음에 적성이 있는 직업에는 흥미가 없고 흥미가 있는 직업에는 적성이 낮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의 과정을 보면은 6가지 순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 지도 순서. 일단 내담자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태도, 흥미, 가정 환경, 지식 등.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담자의 독특성 또는 개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모으고 종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내담자의 문제들과 뚜렷한 특징을 묘사하고 개인적인 이런 목록과 학문적, 직업적 능력의 목록을 비교하면서 문제의 원인들을 탐색하는 단계, 이것이 진단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죠. 개인과 검사가 너무 다르다. 조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조정 가능성.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되겠는데? 라고 하는 판단의 단계. 이런 것이 이제 예측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측까지는 그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담자는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요 5단계 상담부터 관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상담자가 이렇게 예측까지 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번째부터는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다. 6번째는 추수지도, 새로운 문제 발생 시 의회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죠. 자,
이 상담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고 전문적이어야만 되죠. 상담자는 여러 차원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신뢰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 매력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스토리 얘기한 것이죠. 자, 순서 기억해 주시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상담자가 전적으로 하고 5번부터는 상담자가 같이 참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평가 장점으로 보면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거, 그리고 표준화 검사 도구와 직업세계 분석의 과정의 유용성을 갖고 있다는 거, 개인의 특성 고려,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했다는 거. 자, 단점으로는 심리검사의 예형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가 문제다라는 거고, 직업 선택을 이례적인 행위로 간주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진로 발달을 도외시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담자들이 오면은 진로 상담을 옛날에는 그 1이나 2회 이렇게 단기 상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면 바로 그 사람의 특성을 진단해서 어느 직업이 적합하다고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애 어렸을 때부터 그 어른까지에 대한 생애 진로 발달 도외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상담자가 개인의 특성 중 어떤 순위에 따라서 진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 흥미 검사하면 A라는 직업이 나오고 적성을 검사하면 B라는 직업입니다. 서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중지능을 검사하면 또 다른 직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 중 어디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직업 진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담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가지게 되었고 발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자, 특성 요인 이론은 직업 선택 이론이지 진로 발달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진로 요인에 대한 내용 이론에 대해서 진로 발달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진로 발달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지 그 흥미, 적성, 특성을 확인하는 것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 도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검사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적으로 상담자의 몫으로 남겨있다 라는 것이죠. 예, 이번에는 슈퍼의 이론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의 생애진로 발달 이론인데요. 이 슈퍼의 이론은 지금까지 발표된 이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슈퍼는 이 발달 이론을 주장했는데 제일 먼저 발달 이론을 얘기한 사람은 바로 긴즈버그입니다. 그래서 이 긴즈버그는 그 3단계의 발달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이 긴즈버그의 이론은 그 진로 발달을 20세까지만 설명했던 반면에 슈퍼는 진로 발달이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전의 진로 이론들은 발달 이론이라기보다는 직업 선택과 관련이 있지만 요 슈퍼는 발달 이론, 대표적인 발달 이론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 선택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홀랜드의 직업 흥미 이론이고 로의 욕구 이론 등입니다. 자, 슈퍼는 진로 발달에는 직업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세계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역할들을 포괄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슈퍼의 이론은 진로 자기 개념과 전생의 이론 그리고 생애 이론 세 가지 측면에 관한 이론이라고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슈퍼의 진로 자기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개념은 슈퍼의 후기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매김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퍼는 진로에 관한 자기 개념이 발달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나치게 자기 개념을 주장했다라는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진로 자기 개념은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표를 통해서 아치웨이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아치웨이형은 슈퍼가 그 후기에 만든 이론으로서 자, 오른쪽 기둥을 봅시다. 욕구, 가치, 흥미, 지능, 적성, 특수 적성이 있죠. 이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왼쪽에는 바로 이런 내적인 가치관이 주로 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십시오. 지역사회, 학교, 가족, 또래, 집단, 경제, 사회, 노동시장 있죠. 자, 개인적 진로 발달에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른쪽 기둥에 있다. 자, 이러한 내적인 욕구와 외적인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5개의 발달 단계를 이루어지고 이 5개의 발달 단계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역할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로 발달 슈퍼의 진로 발달인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역할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적인 가치관과 외적인 가치관이 그러니까 환경이죠.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5단계 발달 단계를 거치고 역할이 진로 발달에 따라서 변경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슈퍼의 아치웨이 모형을 설명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 기둥에 뭐가 있느냐, 내적 가치관, 오른쪽 기둥에 뭐가 있느냐, 외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인 가치관과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슈퍼는 이 진로 자기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한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